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너의 몸매가 어떨지 궁금하다. 그것을 요구한 내용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트위터나 인스타, 오픈 채팅방 같은 SNS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잖아요. 근데 간혹 채팅을 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인 거를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막상 만나러 나갔는데 그때서야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는지, 미성년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SNS를 보다가 내가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 친하게 지내거나 미성년자 친구랑 취미나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대화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는 보기 어려워요. 다만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만약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 그 친구한테 신체 사진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내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당하는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13.9세라고 해요. 미성년자들은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낮은 경우들도 있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성인이 이런 거는 괜찮다, 내지는 너 예쁘다, 아니면 용돈을 주겠다, 아니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아니면 내가 담배나 술을 대신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경각심이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네 알겠어요 라고 흔쾌히 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직은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만한 완전한 능력이 없다고 보고요.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좀 유형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신매체 이용 음란 부분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 보통은 특정 신체, 사이즈, 그 다음에 성적인 표현들, 몸매가 어떻다, 너의 몸매가 어떨지 궁금하다 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 신체 부위까지 촬영해서 전송하거나 또 그걸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전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인터넷 방송도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서 성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이 부분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경각심 없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하는 것인데,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죄명 자체만 생각하시고 언뜻 나는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들거나 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대화를 하다가 아동 청소년인 상대방한테 성적인 사진, 예를 들어서 너의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라고 요구해서 실제로 아동 청소년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냥 나는 요구만 했을 뿐이고 그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동 청소년의 동의나 행동은 온전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내용 자체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 하나 이걸 보내준 거를 보고 소지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도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보통 우리 법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게 N번방 사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 보내진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보내줘,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 상대방이 이걸 거절할 경우에는 그러면 네가 좀 전에 나한테 보내준 사진을 뿌리겠다, 지인들한테 보내주겠다, 어디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 내용으로 또 영상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친해진 이후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든지 성매수, 내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높게 가중처벌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그런 과정 속에서 동의 없이 내지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했다 그러면 형량은 또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할 경우 10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른바 조금 그루밍 성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동의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괜찮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형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공감하고 먼저 피해 배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성년자는 본인이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협의라든가 뭐 피해 배상, 사과 이런 것들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합의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도 형사 절차를 함께 끌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 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숨기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서야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